이 당명 가지고도 상당한 기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내부에서요?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에게도 이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거 가지고도 이 국민의당하고 유승민 바른정당하고도 상당한 기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는 그럼 바른국민당을 주장했던 건가요? 바른국민당은 안철수 대표 쪽에서 우리가 이 의석수가 더 많은데 바른이 앞에 나온 거에 대해서 탐받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국민바른당으로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국민바른당 하면 또 이 어감이 안 좋네요. 어감도 안 좋고 또 약칭했을 때 또 뭐 여러 가지 국바당, 뭐 바국당 여러 가지 그렇다. 또 안철수 대표가 주장했던 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미래연합이라는 걸 했었고요. 맞아. 그리고 또 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뭐 미래창조부 포함해서 굉장히 미래를 강조했던 그런 또 이 아픈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국민 모두에게. 그래서 그거는 또 좋지 않다라는 게 또 이제 그 유승민 대표를 포함한 쪽의 또 주장이었던 것 같고요. 당명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서로 그래서 뭐 여론조사에 붙여보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론조사 그러니까 당원 당명을 모집해서 1등한 게 이제 바른국민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싸움이 있어가지고 1위를 뺀 나머지 안을 올렸더니 왜 1위를 빼느냐? 그럼 왜 당명을 공모했느냐? 또 이런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 쪽이 당명에서는 1승을 거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미래당으로 정했을 그래 당명은 영방고 내가 다른 걸 얻겠어라는 게 유승민 대표의 뭐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당. 네, 민주평화당.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또 민주평화당이죠. 네. 그죠? 호남 민심은 민주평화당에 뭐 거의 80, 90% 기운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당 당명? 안철수 대표가 만약 그렇게 정하고 싶었다면 속셈은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 쉽게 말하면 반대파들이 간 정당하고 차별을 하는 건데, 자, 우리는 미래가 있고, 저쪽은 미래가 우리보다는 약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제시한 게 아니라 싶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왜 미래가 없습니까? 아니,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젊음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시너지 효과는 저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볼 때는 아무래도 미래를 갖다 강조하는 게 좋고 그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치라는 게 경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나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민주평화당은 지역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걸 볼 때 우리보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쪽은. 그러다 보니까 미래당을 정한 것 같은데 미래당이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씩 나온 이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래당이라고 그래서 젊은 보면 뭐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데 미래당이라는 걸 쉽게 붙일 때 보면 우리가 미래, 한국 또는 뭐 민주, 뭐 정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미래당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저희들 쉬운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유권자한테는 호소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과연 미래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저는 저쪽에 간 민주평화당의 분들이 상당히 이름만 되면 쉽게 한 명이 마치 팔구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코 미래당이 이 민주평화당한테 호락호락 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름을 갖다가 단순하고 조금 젊은이들이 유리한 좀 이해하기 쉬운 거로 지어가지고 조금 젊은 유권자에 소구하기 위한 게 아닌가. 미래당. 제 첫 번째 딱 듣고 난 생각은 그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좀 했구나.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바른 국민, 좋고 나쁘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국민당과 미래당 하면은 그래도 뭐 미래당이 더 낫지 않나요? 그러나 이제 당이란 정당이라는 게 물론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의 가치를 뭐 추구하고 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당이 그 짧은 이름 속에 당의 정체성들이 조금씩은 녹아들어 있는데 약간 좀 공허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뭐 또 정당이 그 이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당명 쉽고 모든 사람이 알기 쉽고 또 기억하기 좋아서 또 뭐 미래 하면 왠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새로 통합신당이 만들어지면 미래당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플러스 효과, 컨벤션 효과가 발생한다고 실제로 보세요?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 한 5% 정도 현재 나오는데 5% 정도, 그러니까 두 당 합치는 것보다는 약 한 5% 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5% 정도 플러스 효과가 있는데, 그보단 좀 더 어쨌든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현재도 최근 조사한 거에 보면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보다 높게 지금 2등으로 나오고, 그건 20%까지는 안 되지만 20% 육박하게, 지금 지지율이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인들보다는 당장은 이게, 이 창당의 세기운들이 또 새로운 모습들이 또 선거와 같이 맞물리면서 어쨌든 그 야권 세력에서는 지지자들은 어디론가의 그 마음을 이제 슬슬 줄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를 필두로 하는 자유한국당이 이 꼰대, 오늘 또 뭐 꼰대가 핵심 키워드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왜 꼰대냐고, 이 항변을 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의 모습들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유권자들이, 거기에 무슨 기대가 있겠냐라고 보면은, 어쨌든 우리 사회에, 이 절반에 가까운 야권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표를 얼마만큼 지지를 끌어낼 것인지 저는 당장에 조금 약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미래당이 지방선거 지형을 바꾸는데 상당히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건 이제 강력한 또 지지 기반이 필요한데 지금 미래당의 유승민 걔가 이른바 TK의 장약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도 않고, 네. TK에서는 오히려 배신자 세력이라고, 지금 낙인 찍혀서 거기서 낙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힘들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뿐만 아니고, 국민의당, 안철수, 당이, 강력한 지지 기반은 사실 호남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호남에서 지금 아마, 거의 호남은 포기하고 가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선을 위한 후보들이 당선되기 위한 이 절대 지지 기반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 미래 세대에서 나올 것인지, 그거는 좀 불확실하죠. 미래 세대라는 건 몇 살? 모르겠어요. 그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회의적인 게. 네. 제가 얘기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그러면?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아니요. 제가 그 당면 관련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래요? 지나쳤기 때문에 패스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때 미래로 가자라는 게 슬로건 중에 하나였어요, 안철수 대표가. 현실에 당장 젊은 청년들이 먹고 살기 힘든 이 마당에. 네.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서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당내에서. 그런데 당명을 미래당으로 해놓고 나서 이 청년들에게 과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고집을 해서 미래당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수도권에 지금 승부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영호남 화합이라는 그 기치하에 네. 일부 지금 이제 호남 의원들이 합류를 했고 그리고 유승민 대표를 필두로 한 이 영남과의 이 통합을 통해서 수도권과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호남에 기대를 건다고 표면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함께 합류한 의원들이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해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보여지고 네.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 승기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젊은 층을 공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지금 잠깐만요. 지금 최종 논의가 다 됐나요? 중재파 의원들이 어디 갈 건지를 지금 박주선 부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주승용, 네, 주승용 전 원내대표 이 세 사람은 통합 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미래당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황교안 의원이 원래 중재파에 속해 있다가 민주평화당으로 가기로 했고요. 네. 이영호 의원은 거취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통합적으로 가지 않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의사표명하지 않은 두 명의 호남 의원이 있는데 누굽니까? 송기석 의원과 송금주 의원이에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명확하게 갈지, 왜냐하면 송기석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인데 가장 측근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이거는 꼼수다. 전당대회도 안 하고 통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의견 표명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의석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석수가 지금 호남 전체
그러니까 광주 전남북이 28석이에요. 28석. 그 중에서 국민의당이 차지하고 있는 게 23석입니다. 아, 6석은 민주당에서. 23석이고, 예, 아니요. 저기 다른 국민당도 정은천 있고요. 의원이 네, 있지. 그리고 순천에 이정현 의원도 있죠. 예,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민주평화당으로 가는 의원이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해서 17명이 의사표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호남 의원 14명이 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민평당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23명 중에 14명을 빼면 나머지 이제 황주홍, 이용호, 송금주, 송기석 4사람. 4사람과 그다음에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은 가기로 했고요. 그분들도 호남이죠, 지역구가.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권은희, 김관영 의원이 이미 이제 갖고. 애초에 통합파 쪽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어서 민평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해도 당장 창당하는 과정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어렵다. 예. 그러면은 새로 창당되는 미래당은 한 30석은 넘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액면만 보면 30석은 넘는다고 보는 아, 건데, 그래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지금 미래당의 미래를 갖다 낙관적으로만 보고 힘든 이유는 자, 대개 총선이라든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당이 합치면 시너지가 좀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선거는 스타가 광역단체장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광주시장 이런 게 이제 광역단체장이 스타고 기초단체장은 사실은 중요하긴 하지만 네. 국민들은 국회의원만큼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합쳐가지고 스타가 등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물론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저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젊은 층의 호응을 받았던 유승민이라는 정치인과 다음 안철수 당시 3.1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20% 이상의 득표를 했던 두 명이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카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광역단체장 선거에 지금 내놓을 후보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이 새로 만든 미래당이 미래를 갖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누군가 희생이. 그럼 그 희생을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유승민 아니면 안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어디 나가야 된다? 그렇죠. 둘 다 저는 나가야지. 둘을 말고 둘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미래당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는 민주평화당 그쪽은 박지원 의원이 전남도지사 에 나오고 오히려 저는 그 전남 광주에서는 한번 해볼만 합니다. 물론 민주당이라는 강적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것은 부산시장 선거가 지금 굉장히 뜨겁고요. 그다음에 권영현 시장이지만 김부겸 장관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내부에서 좀 뜨겁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서울시장을 나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부산시장을 나간다거나 저는 이런 카드를 충분히 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두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저는 미래당에는 도움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당만 합쳐놓고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저는 캠페인을 하더라도 저는 광역단체장에서 떨어져도 도움이 돼요, 근데? 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미래당의 가치나 신념을 갖다가 이제 설파를 할 수가 있지만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당만 합치고 움직임이 적다면 그럼 미래당도 힘들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선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 사실은 호남에서는 이 국민당하고 경쟁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 당 지지도라든지 대통령의 지지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걸 갖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한 6개월, 4개월 뒤에는 그래요. 조금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라면 떨어지더라도 네. 그렇게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래당은 저는 두 카드 유승민, 안철수가 움직이지 않는 한 사실은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만은 새로 창당되는 민평당이 교수단체가 구성하기 상당히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과의 협력 관계라든가 연대 관계라든가 가면은 정계 개편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네. 왜냐면은 하반기 이제 당장 5월달 들어가면은 이제 21대 하반기 그 원내 지도부 구성을 해야 되고 의장부터 정신 해야죠. 그렇죠. 원구성을 다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의석수가 또 후보들 나오고 그러면 변동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최소한 또 열에서 가더라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선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에 특별한 변동 요인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선거 이후에 어쨌든 문재인 정권으로 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1년이 지나거든요. 1년이 지나면은 그간에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들, 정계획 세우고 했던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운영해 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그러면은 이 국회의 강력한 백업을 받지 않으면은 가능성이 있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언제까지 그 여소야대 국민이 그러니까 그런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 이해한다. 그래도 열심히 해라. 이럴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은 뭔가의 이 성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할 일들은 그러면 해야 되고 그러면은 강한 협치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또 불가피하게 알겠어요. 어려울 때 결국 아니, 그 유혹에 그 현실적 요구를 집권당이 121석 갖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당내 분위기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지는 않죠. 분위기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현실적 이 책임감을 느꼈을 때 또 저쪽에서는 이제 총선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예. 총선도 다가오기 때문에 또 지금 민평당 입장에서는 또 서영께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얘기하셨는데, 예. 근데 지방선거 전에라도 선거 전에는 현실적으로 일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래서 민평당 그거는 서로 간에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일단 의원직 사퇴 금지한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강요 그런 건 아니지만 강력하게 그런 것까지가 지금 다 관리 상태로 들어가 있죠. 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자, 민평당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당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민평당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할까요? 우리 민평당이 네. 상당히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바람에 네. 안철수 대표도 온갖 이제 민평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계속 저절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그 민평당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민평당 의원들과 현역 의원들은 2월 5일 날 지금 총 네. 탈당을 함께 하고 선언을 그런다고요? 하고 6일 날 창당대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호남 쪽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네. 일성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면 민평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방의원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이 다 탈당 러쉬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당장에 눈앞에 닥친 선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준비해온 여러 네.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잘 모르겠지만 당장 준비해온 사람들은 목전에 닥친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호남 쪽에 선거를 준비했던 후보자들은 민평당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말씀을 모아보니까 지방선거가 결국은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정계 개편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네. 이제 6월 13일이죠? 네. 선거가? 인위적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 4개월, 지방선의 결과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 4개월 정도 남은 거네요, 이제. 네. 그렇죠. 하여튼 지방선거를 또 한번,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서로 그래서 여론조사에 붙여보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론조사 그러니까 당원 당명을 모집해서 1등한 게 이제 바른국민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싸움이 있어가지고 1위를 뺀 나머지 안을 올렸더니 왜 1위를 빼느냐? 그럼 왜 당명을 공모했느냐? 또 이런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 쪽이 당명에서는 1승을 거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미래당으로 정했을 그 당명은 영방고 내가 다른 걸 얻겠어라는 게 유승민 대표의 머신인지 모르겠지만 당 대 민주평화당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또 민주평화당이죠. 네, 그죠? 호남 민심은 민주평화당에 거의 80-90% 기운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당 당명? 안철수 대표가 만약 그렇게 정하고 싶었다면 속셈은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 쉽게 말하면 반대파들이 간 정당하고 차별을 하는 건데, 자, 우리는 미래가 있고, 저쪽은 미래가 우리보다는 약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제시한 게 아니라 싶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왜 미래가 없습니까? 아니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젊음이라든 거로 치여가지고 조금 젊은 유권자에 소구하기 위한 게 아닌가. 미래당 제 첫 번째 딱 듣고 난 이제 생각은 그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좀 했구나.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 바른국민 아니 좋고 나쁘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국민당과 미래당 하면은 그래도 뭐 미래당이 더 낫지 않나요? 그러나 이제 당이란 정당이라는 게 물론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가치를 뭐 추구하고 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당이 그 짧은 이름 속에, 당의 정체성들이 조금씩은 녹아들어 있는데, 약간 좀 공허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뭐 또 정당이 그 이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당명 쉽고, 모든 사람이 알기 쉽고, 또 기억하기 좋아서, 또 뭐, 미래 하면 왠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새로 그 통합신당이 만들어지면, 미래당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 플러스 효과, 컨벤션 효과가 발생한다고 실제로 보세요?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 한 5% 정도 현재 나오는데, 5% 정도, 그러니까 두 당 합치는 것보다는 약 한 5% 정도의 그 플러스 효과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5% 정도 플러스 효과가 있는데, 그보단 좀 더 어쨌든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현재도 뭐, 최근 조사한 거에 보면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보다 높게 지금 2등으로 나오고, 그건 20%까지는 안 되지만 20% 육박하게 지금 지지율이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인들보다는 당장은 이게, 이 창당의 세기운들이 또 새로운 모습들이 또 선거와 같이 맞물리면서, 어쨌든 그 야권 세력에서는 지지자들은 어디론가에 그 마음을 이제 슬슬 줄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를 필두로 하는 자유한국당이 이 꼰대 오늘 이 당명 가지고도 상당한 기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내부에서요?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에게도 이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거 가지고도 이 국민의당하고 유승민 바른정당하고도 상당한 기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는 그럼 바른국민당을 주장했던 건가요? 바른국민당은 안철수 대표 쪽에서 우리가 이 의석수가 더 많은데 바른이 앞에 나온 거에 대해서 탐탁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국민바른당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바른당 하면 또 이 어감이 안 좋네요. 어감도 안 좋고 또 약칭했을 때 또 뭐 여러 가지 국바당, 뭐 바국당 여러 가지 그렇다. 또 안철수 대표가 주장했던 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미래연합이라는 걸 했었고요. 맞아. 그리고 또 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뭐 미래창조부 포함해서 굉장히 미래를 강조했던 그런 또 이 아픈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국민 모두에게. 그래서 그거는 또 좋지 않다라는 게 또 이제 그 유승민 대표를 포함한 쪽이 또 주장이었던 것 같고요. 당명 하나를 또는 이제 이 시너지 효과는 저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볼 때는 아무래도 미래를 갖다 강조하는 게 좋고 그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치라는 게 경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나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민주평화당은 지역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걸 볼 때 우리보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쪽은. 그러다 보니까 미래당을 정한 것 같은데 미래당이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씩 나온 이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래당이라고 그래서 보면 뭐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데 미래당이라는 걸 쉽게 붙일 때 보면 우리가 미래, 한국 또는 뭐 민주, 뭐 정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미래당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저희들 쉬운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유권자한테는 호소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과연 미래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저는 저쪽에 간 민주평화당의 분들이 상당히 이름만 되면 지금 한 명이 마치 팔구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코 미래당이 이 민주평화당한테 호락호락 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름을 갖다가 단순하고 조금 젊은이들이 유리한 좀 이해하기 쉬운